자, 전동 공구로 하는 일은 마쳤고요. 이제는 수공구로 이제 하는 일인데, 제가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이런 결들, 특히나 이 안쪽으로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수공구를 이용해서 완전히 구분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취목들 때도 이 구분해 주는 걸 확실하게 해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형성층이 아물어들어서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제 확실하게 해 두셔야지 이쁘게 됩니다. 이쁘게. 이게 아물어드는 것도 이쁘게, 상처가 아주 이쁘게 아물어들어야지. 이게 미용이에요. 그죠?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성형 수술해 주는 것 같아요. 꼭. 그리고 이렇게 물관이 나중에 도톰하게 일어날 것까지도 생각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폭폭 파지시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결이 보여야 될 겁니다. 네. 물관의 두께도 한 0.3에서 0.5 정도? 네. 네.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런 데도 보시면 아까도 작은 기계로나 작은 조각기 갖다가 했는데 이런 데도 마무리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밋밋하게 갈라진 부분들은 다시 한번 또 파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마무리 하듯이 이렇게 칼자리 내지 말라 했는데 칼자리 내고 있죠. 그러니까 안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게, 칼자리가 숨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일이 많죠? 이게 원래 하는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하는 일이 많아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 작업 과정입니다. 지금 제가 맨손으로 하고 있는데 장갑을 끼면 좀 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거의 맨손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장갑을 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다쳐요, 손을.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대부분 수작업을 하면서 이 장갑을 안 끼고 그냥 섬세하게 한다고 그렇게 오만을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잘 자만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렇게 구분되는 거 주는 것만 잘 해주셔도 조각을 잘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칼자리들도 나 있고 이렇게 깊이 이렇게 나는 것들도 보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음영을 준다고 표현하는데, 볼을 줌으로 인해서 살이 빠져 보이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입체감 있게 보인다고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이라고, 그럼 뚱뚱하신 분들이라고 그러나? 좀 살이 좀 찌신 분이고,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왜 세로줄 무늬를 입잖아요, 옷을.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냥 있는 거하고 이렇게 파줌으로 인해서 줄을 만들어 주게 되면 이게 좀 더 이렇게 날렵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이게 좀 퉁퉁하다 그러면 부드러워 보이는 대신에 좀 둔해 보이고요. 이게 날씬하게 해주면 날렵해 보이는 대신에 또 날카로운 것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살펴서 내가 어떤 게 더 유용한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틀리죠. 이게 뭔가 갈려지는 게 좀 틀릴 겁니다. 조각도를 사용하신 분들, 해보신 분들은 좀 하는데 좀 유리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아무래도 미술 조각, 미술 조각 하시는 목공예 분들은, 하신 분들은 유리하겠습니다. 특히나 저도 잘 못하지만 결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이 나무 결을 아는 사람들은 훨씬 더 유리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하나의 줄 긋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하나씩 글 때마다 뭐라 그러나, 날씬해지는 쾌감이라고 그러나요?
전 뚱뚱하긴 하지만 예, 그런 쾌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배만 안 났으면 되는데. 조각을 하면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냥 찢으면 멋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양 같은 걸 내게 되는데,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선을 넣듯이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두 줄기로 가면서 날씬해 보이기도 하면서요, 이 문양을 넣으면서는 이렇게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리 작업하면서 아 저거 누가 한 거야 라고 대충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고 이쪽 면은 다 남겨두었죠. 이거는 나중에 살이 찌면서 더 이렇게 뭐야 둔해 보인다 싶으면 한 번 더 사리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밑에까지 더 내릴 수도 있고 여기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예, 사리를 치면서 이것이 손을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미용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아, 왜 이렇게 쳤는지 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친 것이 이게 같이 올라가서 이 물선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봤고요. 이것도 긴 면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모양을 잡았을 때는 이 정도가 훨씬 더 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은 그 기온나라하고 한번 색을 한번 칠해 볼 건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재 처리까지만 해보자고요. 이거 이 기온나루 예? 다 하자고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투편으로 나갈 거니까. 이 예. 기온나루는 농약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원래 손으로 이렇게 만지지 말라 했는데 저는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근데 지금 제가 그 상처 생살이라고 표현하죠. 그 생살이 나온 부분 거기를 이렇게 예, 칠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라야지만 그리고 이게 상처 보호제는 항상 형성충을 중심으로 해서 상처 보호제를 발라주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처가 보호된다는 게 그 형성충으로 그 물을 흡입하기도 하고, 물론 물관 체관이라고 표현하는 이쪽으로도 하긴 하지만 제일 많이 그 영향을 받는 것이 형성충이에요. 그래서 형성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안병 약이라고 또 있죠. 우리 그 톱시페스틴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약재들을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실리콘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리콘은 좀 화학 성분이라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물이 안 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썩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전체적으로, 불안병도 그런 건데 불안병 자체가 썩는 병이잖아요. 그 썩는 걸 방지하는 약이 불안병 약이에요. 그래서 그 약이 뭐냐면 물이 닿으면은 거기에 미생물이 번식해서 썩게 되는 거거든요. 사리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벌레가 친 사리는 더 멋있습니다. 물론 죽지 않으면요. 이게 그래서 자연사리가 제일 최상의 좋은 사리라고 하는 거죠. 그 무늬가 아주 멋있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예. 벌레가 친 사리는 그냥 지나간 사리라도 멋있습니다. 예, 이렇게 칠해 주시고요. 끝까지 다 칠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유황업제가 들어가 있는 도포제 우리가 저거를 바를 거기 때문에 그 색칠하는 것을 발라줄 거기 칠할 거기 때문에 요거를 다 해주시고요. 나는 이것도 못 기다리겠다라면 선풍기를 틀어주셔서 빨리빨리 말리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식사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발라놓고는 손은 씻어 주셔야 됩니다. 손 안 씻고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농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분들은 아니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밝은 촉진제도 농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약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가? 하여튼 뭐 살균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농약 균이 성분이라고.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예, 해준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몸에는 이롭지 않다. 무식하게도 많이 바르는 것 같죠? 근데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형성층 뿐만 아니라 목질부까지도 발라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거는 다시 또 그 브러쉬나 그런 걸 통해서 긁어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 발라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안 발라주시는 것보다 지금은 약을 바르기 위해서, 그 유황합제를 바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 유황합제를 안 바를 경우에는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하셔도 되고요. 쉽게 해서 튜브 같은 경우를 이렇게 발라주셔야 되는데, 제가 손으로 바르는 이유는 얇게 바르기 위해서. 얇게, 이게 두툼하게 바르면 유황합제를 발랐을 때 그게 아주 매끈하게 이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 겉에 여기 부분, 그런 부분은 더 깨끗하게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해야지 조금 약재가 덜 들어가요. 얇게 발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나보고 너무 무식하다 그럴 건데, 이거 하시는 분들은 거의 살이 쳤던 부분들이 다 지금은 이 기온화로 인해서 다 도포되는 거죠. 이 생살을 안 했다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생살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이렇게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내가 아물어뜨릴 것인지 아니면 살에 칠 것인지를 생각하셔서, 아물어뜨리면 이거 바르지만 사리를 칠 거면 다시 한번 이렇게 쳐주면, 밑에까지 쳐주면 사리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밑에 쪽, 뿌리 밑에 쪽까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밑에 쪽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작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작게 된다는 게 우리가 있는 밑빵이라고도 표현하고 복구라고도 표현하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거기가 좀 작아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밑에가 썩으면 얘네들은 물 닿는 부분이 썩는 거예요. 습기가 있는 부분이 빨리 썩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습기 있는 부분이 습기를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합니다. 너무 많이 붙었네요. 기온화로 바르는 작업은 다, 상처 보호제 바르는 작업은 다 끝났고요. 이것이 이제 다 마르면 이게 막처럼 형성이 돼요. 그 실리콘이 굳는 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 막처럼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칠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제가 이제 유황합제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유황합제가 독입니다. 독.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들어가면, 생산을 해서 습수를 해버리면 나무 잎사귀를 말린다든가 죽이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렇게 돼요. 작용을 해.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싹 발라서 마르면 그 다음에 여기 색을 칠해서 이렇게 좀 완벽하게 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칠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요것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살균, 살충. 요걸 같이 해주기 때문에, 살균은 병 쪽인 요인이고 충은 쉽게 얘기해서 벌레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가지 요인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바르는 것이 뭐냐면, 미적인 요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방부의 역할,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벌레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 냄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가지고 함유하고 있어서 이 유황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칠하게 됩니다. 요거는 그렇게 이렇게 되고 나중에 말려서 칠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칠하는 것은 칠하는 것까지 봐야지 끝날 것 같죠. 아까 제가 잠깐 이렇게 사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리라는 것이 장미과의 식물들, 장미과의 나무들은 거의 대부분 달아요. 그 수액도 달고, 우리가 이제 단 나무들이 있죠. 단풍나무 수액도 달고, 네. 이 과수나무 수액도 달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런 달달한 것. 잡목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 느티나무나 소사나무 같은 경우는 이 잡목들 중에서도 이 장미과에 속해 있는 열매 분재보다는 덜 먹어요. 왜? 맛이 별로. 그러니까 얘네들도 맛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빨리 썩는 요인이 돼서 이렇게 무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얘는 야생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다 썩어 들어간 거야. 아니, 굵었던 이만큼 굵었다고 보면 되겠죠? 이만큼 굵었었는데 다 파고 들어가서 다 제가 이제 그 조각도로 한번 긁어 놓은 건데, 이렇게 되면 이런 지금 말아 들어오고 있죠? 얘가 여기가 자꾸만 썩어 들어갈 거예요. 그냥 얘네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이 자체가 이렇게 말고 들어가요. 여기가 얇아지면서 여기 다 썩어 들어가면 이게 안으로 자꾸만 계속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자체를 목질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느끼시나요? 더 많이 여기 긁어주게 되면 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붙을 겁니다. 네네. 붙어서 말고 들어가겠죠. 그러면 굵기는 쪼그라들지만 이게 상당히 오래 묵은 나무가 되겠죠. 안에 속은 없지만 그 겉에 근육으로만 살아있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열매도 하나 달려있죠. 종류가 황금사과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열매 달려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이 접붙인 나무이기도 한데 목대는 야생목이고, 황금사과를 접붙여 놓은 나무인데, 이렇게 이 상태에서도 멋있잖아요. 저는 이 잡목에서도 이렇게 썩은 부분들은 그냥 썩은 대로 놔두는 것도 멋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구멍도 나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발도 이렇게 사리가 이렇게 썩은 부분들이, 썩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멋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얼마나 더 멋있게 해주느냐, 그리고 아물어두는 것도 얼마나 더 잘 이쁘게 아물어두느냐, 그런 거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도 여기를 파주면 이게 아물어두는 게, 이렇게 말아서 아물어두는 게 덜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시고요. 이런 데 보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공뽕에 뻥뻥 뚫려 있는 거 제일 좀 보기 싫은 부분들인데, 이렇게까지 조금만 더 살인을 낸다면, 좀 더 상처를 준다면, 좀 더 이제 좀 급격하게 좀 멋있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처라고 표현하는 이 부분에 사리가 아님에도 사리처럼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발라볼 건데, 칠한 것과 안 칠한 것의 차이점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색이라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보다는 잠깐만요. 뚜껑인가? 아닌데? 작은 뚜껑. 좀 저거를 해야 되겠군요. 쉐이크 해야 돼요. 이 저거가 있어서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보이시면 이쪽에는 거의 원액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지금 포스터 컬러하고 섞인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다 보실 건데, 요거는 먹물을 탄 거예요. 좀 걸쭉하죠? 그래서 이제 색을 한 번씩 칠해 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제가 1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요, 한번 그냥 보는 게 유리하겠죠? 원래는 이렇게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이렇게 지금 말라 있잖아요. 말라 있으면 이걸 바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물을
물을 스프레이 같은 게 있으면 스프레이 같은 거를 한번 촥촥 쳐주면 이렇게 발라줘요. 축축 뿌려주면 이게 물을 먹습니다. 나무가 물을 먹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먼저 발라주시고, 이게 다 이렇게 유황합제나 이것이 다 수용성이라고 봐야겠죠. 물에 다 잘 녹기 때문에 이게 또 흡수율도 물이 있는 상태에서 흡수하는 것하고, 안 그러면 잘못되면 또르르 흘러가지고 밑에까지 다 들어가는데, 유황합제가 뿌리에 닿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뿌리에도 닿지 않게 항상 위에서부터 발라야 됩니다. 바르는 요령이 이 위에 맨 끝에서부터 바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붓을 사용하는 요령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그 굵은 곳은 굵은 붓으로, 넓은 곳은 넓은 붓으로, 그리고 작은 것은 작은 붓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쏙쏙들이 해주시고, 이렇게 딱 했으면, 자 보실게요. 먼저는 유황만 발라볼게요. 유황만. 얘는 상처 보호제를 바를 필요가 없는 게 상처가 없는 부분에다 할 거기 때문에. 자, 쭉 내려가죠. 이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색이 보이나요? 별로 보이진 않죠. 약간 노란색. 예, 약간 노란색. 이렇게 된 게 유황의 원액입니다. 그 뭐라고 그러나 달걀 썩은 냄새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네. 그게 납니다. 그래서 좀 거북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마스크를 써도 되겠네요. 이게 튀거나 눈에 들어가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는 좀 보안경을 쓰시든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색이 들어가 있는 거를 한번 칠해 볼게요. 또 틀릴 겁니다. 색이 확연히 차이 나죠? 확 보이네요. 예. 이게 굳으면 지금 물기가 칠해져 있어서 아주 연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유황이나 이런 걸 칠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굉장히 많이 칠하려고 그래요. 아까 제가 화장지를 아까 도는데, 잠깐만요. 조금 더 진하게 바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터 컬러를 바르시면 좀 더 색깔이 진해지죠. 이렇게 진해집니다. 자, 이게 하얗게 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얗게 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눈에 완전히 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좀 더 하얘지죠. 이렇게 포스터 컬러를 많이 쓰게 되면 이렇게 하얘지게 됩니다. 근데 포스터 컬러를 좀 너무 많이 쓰는 건 좀 지양하라고 그래요. 왜냐면 포스터 컬러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페인트 칠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결이 안 보여요. 특히나 이렇게 자연사리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 컬러를 들 수 있으면 사용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진짜 결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 둔탁해지면 이렇게 보이죠? 네. 결이 다 없어 보이죠? 이게 지금 요 색깔은 지금 포스터 컬러하고 유황합제를 섞은 거기에다가 저걸 하나 떨어뜨린 거예요. 그 먹물 몇 방울 떨어뜨렸는데, 근데 색은 그 하얗게 칠해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 우리 뭐라 그러죠? 일본의 가부키라래나요? 그런 데 나오는, 연극할 때 나오는 그런 색깔보다는 이런 색깔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눕혀서 지금 해는 이유가 여기에 지금 고이고 들어가지 말으라고 지금 밑에 쪽까지, 뿌리 쪽까지 들어가지 말으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괜히 이러고 바르는 게 편하게 바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생살 있는 부분을 바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 카루스 형성된 데는 될 수 있으면 안 칠하는 게 좋고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만 이렇게 칠해 씌워서 색이 이 정도면 아주 잘 나온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마르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화장지가 있었는데. 자연스럽네요. 예, 이렇게 냈고,
그 뿌리에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화장지를 갖다가 찍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렇게 화장지로 밑에다 놓고선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뿌리까지 들어가지 않게 딱 이렇게 찍어내 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네, 쫙 찍어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색을 그냥 진하게 잘 칠해졌나요? 네. 이 정도면 잘 칠해진 것 같아요. 아, 그림 잘 그리시는데? 제가 색칠을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색칠 공부를 어렸을 때 색칠 공부를 네. 많이 하셔야지 이것도 자연스럽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말리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겠네요. 아, 이것도 마르는 건조하는데? 데는, 예. 마르는 데는 뭐 여름이나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 빨리 건조가 돼요. 뭐 1, 20분 만에도 저가 되고. 혹시 뭐 드라이기 같은 걸로 말려도 아, 괜찮은가요? 그렇죠. 열 때문에 열이 예. 뜨거워요. 그러면 아니, 나무한테 좋지 않아요. 찬바람 나오게 하는 거. 네, 그런 건 괜찮죠. 선풍기를 실온이나 쓴다든가. 선풍기라든가 그런 건 네네. 좋은 현상이겠죠. 네네. 이제 이쪽에서 보면 이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 건 이제 이렇게 놓고요. 이제 느티나무에 대해서. 느티나무 이렇게 왜 이걸 가지고 왔냐면, 이거는 좀 속으로 썩는 원래 살이라는 게 겉이든 속이든 썩어서 그 멋을 어떻게 해내냐잖아요. 근데 얘도 이 잘린 자리가 있는데 안에가 다 썩어서 이런 걸 많이 볼 거예요, 느티나무에서. 이런 것들은 상처가 우리는 이제 안 썩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어떻게 보면 썩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썩는 요인이 뭐냐면 이렇게 물이 고여 있을 때, 물이 고여 있으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미생물이 번식을 해서 네. 그 안에서 자꾸만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겨울에는 물이 고여 있으면 얼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하면 거기를 빨리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쪽으로 빨리빨리 들어가게 되겠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설정가 되어서 있는데, 이런 것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구멍을 이제 뭐 드릴이라든가 이런 걸로 파낼 수도 있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이것처럼 여기를 파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보태미도 나죠, 이런 것이. 네. 이건 야생목이 아니면 거의 이렇게 그냥 우리가 농사져 가지고는 이런 모양이 잘 안 나타나요. 피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똑같이 이런 것들을 거의 그냥 같은 톤으로다가 만들어주는 게 네네. 중요해요. 그래서 살이 배우면서 이 썩는 이유는 습 그리고 충 네.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는데, 이런 매화나무, 특히나 이렇게 우리 매화나무 살을 쳤는데, 매화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 말려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환상박피를 해서 위에까지 껍데기를 살짝 벗겨 놓으면 위에가 천천히 말라 죽어요. 네. 뭐 2, 3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죽는데. 아주 완전히 말라 죽는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다 말라 죽은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 수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아주면은 거기가 더 빨리 썩어요. 왜? 습기가 많으니까, 미생물이 번식이 빠르니까.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사리를 만들어낼 때 그렇게 잘 썩게 하기 위해서 그 수태 같은 걸 뭉쳐서 그렇게 넣어서 우리 치목들 때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썩어서 자연사리를 만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이렇게 오늘 잡목에 대해서의 사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잡목사리는 저도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분재를 하면서 배워요. 제가 잡목사리를 많이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빨리 썩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시는 대전에 소품 분재를 하시는 김성문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전시회 때마다 내는 나무가 뭐냐면 쥐똥나무였습니다. 쥐똥나무는 자연 상태에서도 그렇지만 빨리 썩는 나무 중에 한 나무예요. 그래서 사리로 인정이 안 되는데,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쥐똥나무를 출품하시는 거예요, 전시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어떻게 사리가 인정됩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쥐똥나무 사리 인정 안 되는데, 그랬더니, 자네 사리가 언제까지 있으면 인정할 텐가? 그냥 제가 죽을 때까지는 남아있으면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고. 그냥 전시회고, 그때 계속 그 사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사리가 인정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 맞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럼 어떻게 이 사리를 유지하십니까 했더니 그 썩어 있는 부분에다가 유황합자를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썩어 있어서 말라 있는 부분이니까 유황합자를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여기 지금 강력본들을 안 가져왔는데 강력본들을 바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은 송진을 먹이기도 하죠. 자연 상태에 있는 송진을 알코올에 녹여서 이렇게 바르기도 하는데 그분은 그리고 언제 송진 사러 가고 언제 그 알코올 사다가 이걸 또 녹여가지고 쉐이크 해가지고 완전히 녹여서 또 바르고 날아갈 때 기다리고 그렇게 하냐. 그냥 유황합자 바르고 난 후에 바른 다음에 그 강력본들을 딱 바르시는 거예요. 그 물처럼 흘러내리는 알래스카 601 알래스카 601이라고 그런 본드가 있어요. 돌 붙이는 때 사용하는 본드인데 그걸 그 사리에다가 먹이는데 그냥 먹이지 않고 그 부분도 이렇게 습을 한번 먹였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딱 먹이는데 쫙 빨아 들어가면서 그게 그 무르니까 나무가 무르니까 그 저거를 본드를 쫙 빨아들여서 거기서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유지시킨다고. 그래서 모든 나무는 잡목이든 모든 나무는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사리의 멋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리는 인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목들 막 상처 있다고 막 그 아주 뭐 수준 낮게만 평가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멋있으면 됩니다. 내가 계속 키우면서 유지하면서 키워 나갈 수만 있다 그러면 모든 사리는 그 인정이 되니까요. 하여튼 멋있는 분재, 멋있는 잡목 사리들 연출해 가시면서 만들어 가면서 더 많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잡목 사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제가 뭐 부족하지만 이렇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하고 같이 알려드리고 또 저도 더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원장님. 그 계룡산 분재 경매장 새로운 콘텐츠 분재기술 제2편 분재의 사리에 대해서 오늘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구독자님들과 회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소나무나 향나무 개작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시연하고 한번 강의를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